네, 정은정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이 공기 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11년 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무려 신고자는 7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1,700여 명에 이르는 그러게요. 예, 국내 최악의 화학 참사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큰 사고입니다. 네. 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이런 대대적으로 이번에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또 특별한 계기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옥시와 애경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조정위가 이 가해 기업들에게 피해자 7천 명에 대해서 약 9,30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라라는 조정안을 내놨는데 네. 이 조정에 참여한 이 가해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이 7곳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잘못이 있다라면 있었던 이 옥시와 애경은 안 된다. 금액이 너무 부담되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담해야 될 비중의 60%를 옥시와 애경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이미 중증호흡기 환자들이 코에다가 그 산소호흡기 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꽂고 지난 3월 26일부터 단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절박함이 얼만큼인지 뭐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때마침 이 사건을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멀쩡하게 11년 동안 기업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지는 모르겠는데 생명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금액이 너무 크고 우리 네. 경영난이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진 사람이 그러니까 부채 갚으라고 하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면 어떻게 네.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져야 되는 책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마저도 이 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도 흡족한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수용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배째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째야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런 일도 옳지 않아. 한국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최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뭐 CNN의 보도에 이제 9일에 나왔는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이 교육비, 그러니까 양육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양육비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왔습니다. 예. 뭐 1위는 한국, 2위는 중국, 3위는 이탈리아였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이 양육 문제는 뭐냐면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이 하나를 18세까지 기르려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치라는 거죠. 그리고 18세 이후에 대학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교육비 혹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예. 뭐 굳이 이런 분석 자료까지 들이대지 않아도 지출 항목 중에서 애들 학원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장 많은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 집계에서 여성이 지금 뭐 그 아이를 키워대서 경력 단절되고 네.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포함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이제 그 계산을 해낸 건데요. 그러니까 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양육비는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지금 뭐 한 0.84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그건. 예, 이런 극단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출산기피 부담금 물리자라고 했던 그 이창양 네.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더라고요. 예,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출산 장려 정책 뭐 많았죠. 그렇지만 이 교육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라면 그야말로 헛발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 문제 거기다 집 문제, 네. 뭐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푼 준다고 해서 지금 뭐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 문제는 건드리기가 싫은 거죠. 네, 짜잘짜잘한 거 한 달에 10만 원 주기는 편해도 생색만 내는 네,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육 개혁과 그리고 부동산 개혁에 이르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뜨겁습니다. BTS 군대 면제 현실화 될까요? 아, 예. 예, 다 건드려도 BTS는 안 건드린 것이 요즘 룰이잖아요. 예, 예, BTS 군대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그동안 BTS 본인들도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속사 하이브에서 BTS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좀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이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거든요. 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낸 그 안인데요. 네. 이 개정안의 핵심이 대중예술인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체육인이라든가 네네. 소위 말하는 순수 예술인들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위선양이 뭐 네네네. 그쪽으로 한정될 수도 없는 건데. 예. 예,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BTS 멤버의 맏형인 진이 당장 내년에 군입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안 그래도 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소속사에서도 처음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가 이제 국회와 차기 정부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이브에 방문을 했을 때 BTS 군면제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인수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섰는데요. 네. 결국 여론을 살펴보면은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의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연령별로 봐야 되겠죠. 예.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뭐 18세에서 29세의 찬성 비율은 겨우 55%에 그쳤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20대니까 이대녀도 포함이 되긴 하죠. 예. 예, 30대는 무려 74%가 찬성을 했거든요. 오. 예, 제가 속한 40대는 61%에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20대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소위 이 이대남의 지지를 이렇게 등에 입은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부담을 갔을 수밖에 20대, 없죠. 뭐 30대 이상이면 군대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이기 이제 때문에 잊혀져가는 거죠. 체감도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데 20대 같은 경우는 바로 나이 문제하고 비교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공정성의 문제냐 혹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은 빠지니까. 그래서 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 국회가 어디 될지 봐야겠네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조용히 떠넘기고 안전한 길을 가겠네요. 네. 비겁하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